제가 34살 그 백수 시절에 담배값이 2,500원이었는데 엄마가 필통으로 된 파우치에 항상 2,500원, 3,000원, 또 많게는 5,000원을 놔두고 다니셨어요. 물론 어머니가 뭐 모임에 나가는 날에는 저녁을 못 해주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필통에 10,000원을 놔두고 다니셨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오후 2시쯤 일어나가지고 담배를 피고 싶으니까 필통을 딱 열어보면은 엄마가 놔둔 2,500원, 3,000원을 들고 슈퍼에 가는 거예요. 그리고 항상 슈퍼에 가서 더니를 사다 폈습니다. 근데 맨날 담배를 사다 보니 엄마가 내가 담배를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오면 담배를 그냥 무조건 꺼내줘요. 근데 그게 되게 민망하더라고. 왜냐면 내가 담배를 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오면은 더니를 딱 꺼내놔요. 그래가지고 그게 괜히 쪽팔리더라고. 그리고 제가 한 동네에 오래 살아가지고 담배 사러 갈 때 엄마 친구분들 볼거봐 맨날 모자 푹푹 쓰고 슈퍼에 뭐 아는 아줌마 없나 막 이렇게 보면서 눈치 보면서 다녔어요. 때로는 콜라만 사러 간 건데 아줌마가 더니를 딱 꺼내. 그러면은 저 콜라만 사러 온 건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, 하여튼 백수 시절에 그냥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,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막 그런 의식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는 게임도 안 하고 뭐 인터넷만 하면서 각종 뭐 성공 다큐, 휴먼 다큐, 막 CEO 다큐, KBS 동행 막 이런 거 다운받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삶이 막 답답하고 막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뭐하고 살지 막 뭐하고 살지 막 이런 막막함과 우울감이 막 겹치니까 막 사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우울감이 막 느껴져요. 가슴이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답답하고 막 이런 게 복합적으로 느껴집니다. 그리고 막 한 새벽 4시 5시쯤에 베란다에서 막 담배 피면서 밖을 바라보면은 아줌마들 막 새벽부터 출근하는 막 그런 모습 보이고, 막 한 7시쯤 되면은 학생들 막 이렇게 학교 가고 막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저 사람들은 그래도 뭐래도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막 이런 막 자괴감도 들고 우울감도 들고, 또 다음날 또 오후 막 1-2시에 일어나서 엄마가 그 필통에 2,500원 3,000원 놔뒀으면 또 그거 들고 가가지고 담배 사러 가고 막 이걸 진짜 반복하면서 살았어요. 그리고 백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울증이 걸리기 때문에,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이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. 마음이 약해져 있어가지고 누가 좀만 잘해줘도 되게 고맙게 느껴져요. 그러니까 누가 좀만 잘해줘도 되게 고맙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. 고맙다, 진짜 너밖에 없다, 고맙습니다,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, 누가 좀만 나를 서운하게 해도 막 그게 화가 나고 막 토라지고 감정이 틀어져요. 그래서 백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친구하고도 절규를 하는 경우가 왜 많냐면은 자기가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친구가 나를 조금 무시하거나 뭔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은 그게 되게 크게 섭섭해가지고 그냥 친구를 안 보게 돼요. 그만큼 백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 있어서 누가 좀만 잘해줘도 되게 고맙고 눈물 나고, 누가 좀만 못해줘도 서운하고 그냥 화가 나고 막 삐진다고 할까, 그렇게 돼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유치한 얘기인데 엄마가 요구르트나 뭐 불가리스 같은 그런 비피더스 유산균 아무튼 그런 요구르트를 여러 개 사오시면은 제가 막 3-4개씩 먹었어요. 한 번에 먹을 때 막 2-3개씩 막 까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너 좀 그만 먹어라, 좀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라 이렇게 저한테 잔소리를 했는데 그게 되게 듣기 싫더라고. 엄마 이거 얼마 한다고, 이거 얼마 한다고 그걸 뭘 그렇게 잔소리해. 내가 이거 2-3개씩 먹을 수도 있지 막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랬어요.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분명히 요구르트를 한 10개 사왔는데 하나밖에 없더라고. 그래서 내가 하나를 먹고 막 찾아봤어요. 냉장고를 막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그 요구르트 왜 없어? 그러니까 그만 먹어라 막 이렇게 잔소리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엄마 나 지금 이거 나 못 먹게 하려고 숨겨둔 거야? 이랬더니 엄마가 그냥 너 좀 그게 먹성 밝히지 마라, 그만 먹어라 막 이러더라고. 요구르트를 숨겨놨더라고. 내가 나를 못 먹게 하려고 숨겨놓은 거예요.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삐질 일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서운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요구르트 안 먹어, 이거 진짜 얼마 한다고, 근데 다시는 요구르트 안 먹어. 그리고 그냥 방문 딱 닫고 들어갔어요. 그만큼 백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울증이 걸리기 때문에 괜히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다 섭섭하고 막 그래요. 하여튼 그렇게 저도 백수 생활을 되게 힘들게 했었습니다. 그리고 엄마가 가끔 동네 앞에 홈플러스에서 각종 식료품을 이렇게 사와가지고 막 무겁게 이렇게 끌고 오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엄마 그거 무겁게 뭐하러 이렇게 사와, 인터넷으로 시키면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은 원래 뭐 인터넷이냐, 엄마가 슬슬 걸어가서 사오면 되는 건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. 그래가지고 엄마 그냥 다음에 나랑 같이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평일날 한 오후쯤에 엄마랑 같이 그 홈플러스에 가는데 그냥 기분이 이상하더라고. 왜냐면 저는 그렇게 엄마한테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이렇게 마트에 가는데 그냥 엄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그냥 다 큰 아들이 낮에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엄마하고 그냥 이렇게 마트에 가는 내 모습이 약간 이상하더라고.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엄마 고생하는데 내가 엄마 용돈 한 번도 못 주고 그냥 이렇게 한심하게 백수 생활을 하니까 그냥 뭔가 복합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.
들더라고요. 그냥 날씨는 좋은데 마음은 우울해. 그러니까 날씨는 좋은데 마음은 막 그냥 우울하더라고요. 근데 엄마가 내 표정을 보면서 길동아 너 잘 되라고 하느님이 집에 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는 교회는 안 다녔습니다. 근데 어머니가 너 잘 되라고 하느님이 집에 두는 거야. 너 잘 되라고 하느님이 집에 두는 거다.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해. 저 같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성격이 있는데 엄마를 닮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항상 긍정적이에요. 그러니까 저도 부정적인 성격이 있는데 항상 결과는 아 그래 잘된 일이다. 아 그래 잘된 일이다.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. 또 어느 날은 또 이모가 오셔가지고 아유 야 길동아 너 잘 될 거야. 너 잘 되라고 집에 있는 거다. 아유 걱정하지 마. 길동아 너 잘 될 거야.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게 엄마가 내가 이제 너무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승질도 날카롭고 막 그래서 나오질 않으니까 엄마가 이모한테도 길동이가 지금 막 좀 혼자 이게 돈도 못 벌고 백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. 그러니까 이모가 그냥 저 보면은 그냥 막 야 걱정하지 마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고 그랬어요. 제가 막 그때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막 벽 보고 눈물을 흘린 적도 많고 막 미칠 것 같더라고. 막 때로는 막 CEO 강의 성공 스토리 막 이런 거 보면서 희망도 가졌다가 막 우울하고 막 뭐 할 것도 답답하고 그러다 보면 KBS 동행 보면서 그래 저런 사람들도 있다 나 이거 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. 그렇게 우울한 날을 막 보내는데 한 3일째 되던 날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. 진짜 신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.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. 막 진짜 막 눈물을 펑펑 흘린 건 아닌데 막 그냥 인생이 막 괴로우니까 막 제발 살려주십시오. 제발 살려주십시오.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.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다음날 되니까 내가 갑자기 긍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. 아주 유치한 생각을 했는데 내가 39살인데 신께 기도를 해서 5년 뒤로 돌려서 지금 34살이 된 거다. 내가 신께 기도해서 39살인데 5년을 뒤로 시간을 돌려서 34살이 된 건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다. 이런 유치한 생각을 했어요. 백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망상에 빠졌는지 유치한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막 삶이 즐거워지더라고. 내가 39살인데 지금 34살이 된 거야. 이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다. 5년 뒤로 내가 시간을 돌린 거야.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가벼워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뭔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막 뭔가 내가 5년 뒤로 시간을 돌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젊어진 느낌이 들고 뭔가 이제 뭐 5년 뒤로 시간을 돌렸으니까 막 이거 뭐라도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.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다 보니까 조울증이 왔었나봐. 그냥 그때는 막 즐겁고 그러더라고.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 엄마 나 막 부동산 공부 좀 해야겠어 해가지고 부동산 그거 온라인 수강권 그걸 결제했어요. 그래서 책이랑 그 온라인 수강권을 결제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냥 뭐 부동산이 뭐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. 동네 다니다 보면은.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닌가 해서 때려쳤어. 그리고 제가 직장을 그냥 막 이곳저곳 이력서를 내가지고 취업을 했습니다. 물론 그 취업한 이후에 나중에 또 백수가 돼서 힘든 삶을 또 살았지만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취업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제가 훗날 이렇게 마케팅 사업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밥을 먹고 살게 된 겁니다. 하여튼 유치할 수 있는데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렇게 우울했던 날을 막 보내다가 어느 날 그냥 5년 뒤로 시간을 돌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이거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나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점, 그런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, 물론 저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자신 없어요. 근데 그때는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5년 뒤로 시간을 돌렸다고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희망이 막 생기면서 그냥 뭐든 하게 되더라고요.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. 34살 동안 제가 돈 하나 모아놓은 거 없었고 직장 경력이 뭐 9개월, 3개월, 4개월 요렇게 다는 게 전부였어요. 엄마 닮아가지고 긍정적인 성격을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때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서 제가 회사를 다니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마케팅 사업을 하게 된 거고, 오늘날 뭐 어쨌든 뭐 지금도 행복한 건 아닌데 그 백수 시절에 그렇게 좀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때 어떻게 좀 인생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됐네요. 물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점,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기가 그냥 절망스럽고 답답하다고 느끼면은 23살도 답답해요. 자기가 23살인데도 인생이 답답다고 느끼면은 23살도 무기력해집니다. 근데 지금 뭐 30대 분들이 보면은 23살이라고 그러면 야이씨 23살이면 이 새끼야 임마 아무거나 해도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. 똑같아요. 지금 50대가 30대 중반을 보면 야 30대 중반이면 이 새끼야 뭐래도 할 수 있는 거야 임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 나름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뭐 에피소드
에피소드인데, 제가 나중에 훗날 그 사업해서 돈을 좀 벌 때 현금이 없다 보니까 담배를 살라고 엄마한테 엄마 2,500원만 줘. 그러니까 엄마가 옛날 기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너 또!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맨날 2,500원만 하던 그 백수 시절이 길어가지고 내가 사업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내가 그때 엄마 2,500원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순간적으로 너 또!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, 너 돈 지금 잘 벌지? 아이고 난 또 네가 옛날 백수 때 그냥 그렇게 엄마한테 2,500원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엄마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